엄마 배고파. 3살 딸아이의 작은 목소리. 이 한마디가 한 여성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인신매매 위기에서 살아남은 탈북 여성. 박미선이라는 한 여성의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1998년 북한 대기근. 사람들은 이 시기를 고난의 행군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정부의 선전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대학살이었습니다. 굶어 죽는 사람들, 길거리에 널린 시체들, 풀뿌리를 씹다 죽어가는 아이들. 그 지옥에서 한 어머니가 결심합니다. 살아야 한다. 내 딸을 살려야 한다. 하지만 그녀가 선택한 탈북의 길은 또 다른 지옥이었습니다. 인신매매, 강제 결혼, 폭력, 그리고 배신. 그럼에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1장 굶주림의 시작. 1998년 2월. 함경북도 청진. 엄마, 오늘은 밥 있어? 5살 딸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박미선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부엌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쌀 한 톨, 옥수수 한 알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지금 구해올게. 미선은 집을 나섰습니다. 2월의 추위가 뼈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추위보다 무서운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배급소 앞.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배급 있습니까? 없어. 3개월째 없어.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냥 가. 배급소 직원이 고함쳤습니다. 미선은 장마당으로 갔습니다. 뭐라도 구해야 했습니다. 장마당에는 사람들이 가진 것을 팔고 있었습니다. 옷, 신발, 그릇, 심지어 결혼 반지까지. 미선도 가져온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인 비녀. 이거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장사꾼이 비녀를 보더니 코웃음 쳤습니다. 옛날 물건은 안 받아. 먹을 것도 없는데 장신구가 뭐 필요해? 제발요. 딸아이가 3일째 굶고 있어요. 모두 다 굶고 있어. 나도 굶어. 미선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길거리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마른 몸. 움직임 없는 시체.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는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왔습니다. 밥은? 미선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미안해. 그날 밤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중국으로 가야 한다. 거기 가면 먹을 게 있다고 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2장 운명의 만남. 다음 날 아침. 미선은 이웃집 김씨 아주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아주머니, 중국 간다는 사람들 있다면서요? 김씨 아주머니가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있긴 한데. 위험해. 잡히면 감옥이야. 그래도 가야겠어요. 이대로는 우리 수진이가 죽어요. 김씨 아주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아는 사람 있어. 브로커야. 중국까지 데려다 준대. 돈은 얼마예요? 지금은 안 받아. 중국 가서 일하면서 갚으면 돼. 미선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요? 그럼 저도 갈 수 있겠네요. 근데 조심해. 그 사람들 다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야. 하지만 미선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사흘 후 미선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최철수라는 40대 남자. 중국 가고 싶다고. 네. 딸이랑 같이요. 딸? 몇 살인데? 5살이요. 최철수가 미선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불편한 시선이었습니다. 괜찮네. 가자. 내일 밤. 내일이요? 그렇게 빨리? 빨리 가야 해. 국경경비대 순찰이 느슨한 때가 있거든. 미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살 수 있겠구나.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3장 두만강을 건너다. 1998년 2월 15일 밤 11시 미선은 수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져갈 것은 없었습니다. 그저 몸 하나.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최철수와 5명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여자들이었습니다. 다 왔네. 가자. 일행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3시간을 걸어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저게 두만강이야. 저기만 건너면 중국이야. 강은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하지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얼음 위로 걸어서 건너. 조용히. 소리내면 잡혀. 일행은 하나씩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미선은 수진이를 꼭 안고 걸었습니다. 수진아, 조용히 해야 해. 알았지? 응. 삐걱. 삐걱.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한 발 한 발. 10분 후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해냈어. 중국이야. 미선은 눈물이 났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살 수 있어. 밥 먹을 수 있어.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4장 배신. 중국 쪽 강둑. 최철수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 여기서 2시간 걸으면 조선족 마을이야. 거기서 하룻밤 자고 내일 일자리 구해줄게.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미선은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최철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2시간 후 한 집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야. 들어가. 집 안에는 중년의 중국 남자 3명이 있었습니다. 왔구만. 그들이 여자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불쾌한 웃음이었습니다. 자, 앉아. 여자들이 앉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쾅. 문이 닫혔습니다. 자물쇠가 잠기는 소리. 뭐 하는 거예요? 한 여자가 물었습니다. 최철수가 비웃었습니다. 뭐 하긴. 장사하지. 장사요? 그래. 너희를 팔 거야.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중국 농촌 남자들한테 팔 거야. 한 명당 5,000위안. 괜찮은 가격이지? 여자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안 돼요. 살려주세요. 미선은 수진이를 꼭 안았습니다. 제발. 저는 딸이 있어요. 제발요. 시끄러. 닥쳐. 중국 남자 하나가 다가왔습니다. 인연 괜찮네. 얼굴도 예쁘고. 그가 미선의 턱을 잡았습니다. 손 치워요. 미선이 손을 뿌리쳤습니다. 짝. 남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인연이. 퍽. 남자의 주먹이 미선의 얼굴에 꽂혔습니다. 으악. 미선은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애 시끄러워. 가도. 남자들이 수진이를 잡았습니다. 안 돼. 내 딸 놔. 미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수진아.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5장 지옥의 3일. 미선은 방에 갇혔습니다. 창문에는 철창. 문은 밖에서 잠금. 탈출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3일을 굶었습니다. 물 한 모금 주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수진이. 미선은 딸 생각에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여기 왔을까? 북한에 그냥 있을 걸.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셋째 날 밤, 문이 열렸습니다. 최철수가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샀어. 너, 뭐요? 강성구라는 농부가 너를 샀어. 5천 위안. 내일 데려간대. 안 돼요. 저는 안 가요. 내 딸 돌려줘요. 딸, 걱정 마. 딸도 같이 보내줘. 근데 최철수가 비웃었습니다. 착하게 굴어. 안 그러면 딸을 다른 데 팔아버릴 수도 있어. 이 나쁜 놈. 미선이 달려들었습니다. 퍽. 최철수가 미선을 때렸습니다. 조용히 해. 내일 얌전히 가.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미선은 바닥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하느님,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육장 강제 결혼. 다음 날 아침, 트럭이 왔습니다. 미선과 수진이는 트럭에 실렸습니다. 다른 여자들도 함께. 트럭은 5시간을 달렸습니다. 도착한 곳은 외딴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저기가 내 새집이야. 낡은 집 한 채. 마당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강성구. 40대 후반. 거친 얼굴. 탁한 눈빛. 인연이야? 네. 마음에 들 겁니다. 최철수가 돈을 받았습니다. 잘 써. 도망가면 공안에 신고할 거야. 그럼 북송이야. 북송. 북한으로 다시 보내지는 것. 그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최철수가 떠났습니다. 강성구가 다가왔습니다. 들어가. 집안은 더러웠습니다. 쓰레기가 널려 있고 악취가 났습니다. 오늘부터 넌 내 마누라야. 알았어? 저는 시끄러. 돈 주고 샀어. 내 거야. 강성구가 미선의 팔을 잡았습니다. 나요? 손 치워요. 인연이. 짝. 뺨을 때렸습니다. 으악. 말 안 들으면 딸년 죽여. 알았어? 미선은 얼어붙었습니다. 수진이를 지켜야 해. 참아야 해.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7장 참을 수 없는 일상.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기상.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밭일을 했습니다. 강성구는 폭력적이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때렸습니다. 왜 밥이 이따위야? 퍽. 왜 빨래를 이렇게 해? 짝. 미선의 몸은 멍투성이가 됐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수진이 때문에. 엄마, 우리 언제 집에 가? 조금만 기다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강성구가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야, 오늘 내 친구들 온다. 술상 차려. 네. 저녁에 남자 셋이 왔습니다. 모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 여자야? 예쁘네. 만져봐도 돼? 남자 하나가 미선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미선은 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야? 내 친구한테 무례하게 굴어? 강성구가 화를 냈습니다. 그게 아니라. 퍽. 강성구가 미선을 때렸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울었습니다. 애 시끄러워. 방에 가 있어. 그날 밤은 악몽이었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8장 탈출 계획. 다음 날 아침. 미선은 결심했습니다. 도망가야 한다. 이대로는 죽는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북한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중국에서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거기 가면 도와준다고 했어. 하지만 한국 대사관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1500km. 그래도 가야 한다. 미선은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째, 돈. 집안 곳곳을 뒤져 돈을 모았습니다. 강성구가 숨겨둔 돈도 조금씩 훔쳤습니다. 둘째, 정보. 장에 갈 때마다 조선족 아줌마들에게 물었습니다. 베이징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해요? 기차 타야지. 근데 왜? 그냥 궁금해서요. 셋째, 타이밍. 강성구가 며칠간 일하러 나가는 날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기회였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재구장 탈출. 1998년 7월 15일. 강성구가 3일간 다른 마을에 일하러 갔습니다. 지금이다. 미선은 모아둔 돈을 챙겼습니다. 300위안. 많지는 않지만 기차표는 살 수 있었습니다. 수진아, 우리 여행 가자. 여행? 어디? 좋은 곳. 거기 가면 우리 행복해질 수 있어. 새벽 4시. 미선은 수진이를 업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을 입구까지 2km. 걸어서 40분.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성공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6시 버스를 탔습니다. 2시간 후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베이징행 표 한 장이요. 150위안. 미선은 돈을 냈습니다. 아이는 5살이요. 그럼 공짜. 여기 표. 기차에 올랐습니다. 해냈어. 해냈어. 하지만 안심하기에는 이르렀습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10장 위기. 기차는 베이징을 향해 달렸습니다. 20시간의 여정. 미선은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차장이 오면 표를 보여주고 다른 승객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들키지 마. 제발. 10시간이 지났습니다. 기차가 한 역에 멈췄습니다. 검문이다. 모두 신분증 준비. 미선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공안들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한 명씩 신분증을 확인했습니다. 안 돼. 안 돼. 미선에게는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공안이 다가왔습니다. 신분증. 저. 빨리. 그때였습니다. 저 사람 제 동생이에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조선족 여자가 말했습니다. 동생? 네. 신분증 깜빡했대요. 제가 보증할게요. 여자가 자신의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공안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부터 조심해. 공안이 지나갔습니다. 미선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북한에서 왔죠? 네. 어떻게? 표정 보면 알아요. 저도 탈북자예요. 10년 전에 왔어요. 정말요? 베이징 가나요? 네. 한국 대사관 가려고요. 잘 생각했어요. 거기 가면 도와줘요. 힘내요. 여자는 미선에게 연락처를 줬습니다. 혹시 어려우면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11장 베이징. 다음 날 오후. 기차는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우리 다 왔어. 미선은 역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어디지? 미선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모른다고 했습니다. 1시간을 헤맸습니다. 그때 한국어가 들렸습니다. 어머, 여기 김치찌개 맛있대. 한국 관광객들이었습니다. 미선은 용기를 냈습니다. 실례지만요. 네.
한국 대사관이 어딨는지 아세요? 대사관요? 왜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예요. 관광객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나. 제발 도와주세요. 제 딸이랑 살고 싶어요. 한 여자가 미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라오세요.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제12장 자유. 이 시간 후 미선은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저기에요.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선은 대사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한국 가고 싶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앉으세요. 도와주실 건가요? 물론입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후 미선과 수진이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공항.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선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가 미선을 안았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행복해? 그래. 이제 행복해질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해시태그 에필로그. 지금 박미선과 딸 수진이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미선은 식당에서 일하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수진이는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이야. 수진이가 말합니다. 아니야. 엄마는 그냥 너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미선은 아직도 악몽을 꿉니다. 중국에서의 그 시간들. 폭력, 두려움. 하지만 이제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딸이 웃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중국에는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들은 단지 살고 싶어서 북한을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또 다른 지옥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행복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북한의 수많은 동포들의 인권을 살리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 탈북 여성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픽션입니다. 인신매매 피해자 보호와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탈북민이 계시다면 통일부 하나원 1577-66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